저는 노인 건강 전문가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어르신, 75세 김호진 씨는 평생을 양치에 신경 써왔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하며 나는 구강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자부했죠.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치아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라는 질문에 그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처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양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강한 힘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깨끗하게 닦으려면 세게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김호진 어르신도 평생 이렇게 양치질을 해왔습니다. 어르신은 강한 힘으로 칫솔을 움직이며 이를 닦는 것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각과 달랐습니다. 강한 힘으로 양치질을 하다 보니 잇몸이 손상되고 잇몸이 점차 내려가면서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흔한 일입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가 노출되어 충치에 더욱 취약해지고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김호진 어르신처럼 강한 힘으로 양치하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치아를 잃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양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드러운 칫솔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 또는 단단한 모의 칫솔은 오히려 잇몸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면 치아와 잇몸에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양치 시에는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을 45도 각도로 기울이고 가볍게 원을 그리듯이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칫솔모가 잇몸에 부드럽게 닿아 염증을 줄이고 치아 표면의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호진 어르신도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된 후 잇몸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양치 후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게 되었고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치과에서도 건강한 잇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게 되었죠.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강한 힘 대신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양치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양치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김호진 어르신은 아침에 한 번만 양치하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바쁘고 저녁에 양치하는 것이 귀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양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강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양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침은 우리 구강의 자연 방어 시스템으로 세균을 억제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치매 분비가 약 40%에서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이 줄어들면 구강 내 세균이 쉽게 번식하여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김호진 어르신도 양치 횟수를 줄이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과 함께 충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소 2번, 가능하면 3번 양치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양치는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치매 분비량이 더욱 줄어들어 세균이 활발히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김호진 어르신은 이제 저녁에도 양치질을 잊지 않고 잠자기 전 반드시 양치를 하도록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그의 구강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양치 횟수를 늘린 후 잇몸 출혈이 줄어들고 치아의 건강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는 양치가 귀찮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양치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김호진 어르신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최소 2번, 가능하면 3번 양치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치간 관리 소홀히 하기입니다.
양치질만 잘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김호진 어르신도 처음에는 치아를 잘 닦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잇몸이 붓고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는 칫솔로는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치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치아 사이, 즉 치간은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곳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치의 약 70%가 치아 사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김호진 어르신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하기 힘들고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 효과를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실을 사용하면서 김 어르신은 매일 치아 사이의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치간 칫솔을 병행함으로써 더 넓은 공간도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하자 정기 검진에서 충치가 줄어들고 잇몸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는 치간 관리가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치간 관리를 통해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충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치과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치간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활용하여 치아 사이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정기 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치과에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흔한 오해입니다. 김호진 어르신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 치과에 가지 않았고 그 결과로 치아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큰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여러 개의 치아를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강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치과를 찾는 경향이 있지만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충치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고 잇몸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진 어르신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은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주기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초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김호진 어르신은 이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며 치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강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김호진 어르신은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김호진 어르신처럼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말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6개월마다 꼭 치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구강 건조증 방치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건조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입이 마르는 건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김호진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은 입안이 항상 건조하고 불편한 느낌이 지속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침은 구강의 자연 방어 시스템으로 세균을 억제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구강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김호진 어르신은 구강 건조증을 방치한 결과 충치가 생기고 잇몸 염증이 심해져 결국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건조증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작은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껌을 씹으면 자연스럽게 침분비가 촉진되어 입안이 촉촉해집니다. 김호진 어르신은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한 이후로 구강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식사 후에도 물을 꼭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을 잊지 않는다며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구강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인공 타액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입안의 수분을 보충해 주어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만약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증을 유발한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대체 약물이나 용량 조절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김호진 어르신처럼 구강 건조증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잘못된 양치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힘으로 양치하는 습관. 두 번째는 양치 횟수를 줄이는 습관. 세 번째는 치간 관리 소홀히 하는 습관. 네 번째는 정기 검진을 미루는 습관. 마지막으로 구강 건조증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 채널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